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다소 조금 내렸습니다. 0.66 정도 내렸고요. 음, 일봉 상태를 보시면은 십자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십자봉은 요렇게 중요한 어떤 순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이제 큰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 예. 그러니까 양갈래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주식 투자가 좀 이제 약간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이 십자봉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양갈래길이니까 거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이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큰 돈을 벌겠죠. 네. 하지만 못 알아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다른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실 때 거기서 어떤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돈이 이제 잃게 되시는 분들, 예.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분들, 주식으로 큰 돈 벌 수 있는 것은 꿈인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분명히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도 답은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그 답을 모를 뿐이지. 근데 이제 답이 있다면 희망이 있잖아요. 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거든요. 예. 근데 답이 있다는 점. 제가 예전에 가끔 재미있는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가끔 내는 문제가 있는데,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있고, 동그란 빵이 있고,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 둘은 욕심이 많아요. 예. 그래갖고 서로 불평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 빵을 똑같이 반절로 나눠줘야 되는데, 잘못 나눠줬다가는 이 둘 다, 엄마는 우리 형한테 빵, 나보다 좀 더 큰 걸 줬어. 이렇게 불만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 빵을 받은 큰형도 동생께 더 막 커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불만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불만 없이 나눠줄까? 이거 언뜻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문제를 한 10분 정도에게 문제를 내면은 이거를 바로 쉽게 잘 푸시는 분들은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이거 어려운데요?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답이 없는데요? 예.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도 답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 이렇게 십자봉이 만들어졌고요. 나스닥은 드디어 신고가가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나스닥이 신고가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일이죠. 예, 전고점 신고가를 앞두고 굉장히 주가가 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시면 여기도 작년에 저거 그냥 한호가 남겨놓고 그거가 참 어려워요. 예, 주식에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못 가네. 이렇게. 여기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공격을 해도 저걸 뚫지를 못해요. 신고가. 그만큼 신고가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이렇게 신고가가 뚫리게 되면 상방 쪽이 좀 뚫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모두가 다 수익이 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를 사신 분들, 손실 본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매물이 적다. 그리고 보유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많아요. 예. 기회는 이때다 하고 수익 실현하고 팔고 나가자 이런 것보다는 좀 보유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면서, 이것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셔도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뭔가가 이렇게 저항선이 뚫렸다 하면은 주가가 잘 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가 뚫렸을 때도 그렇긴 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신고가 뚫리고, 여기가 또 신고가 뚫리고 이렇게 뚫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신고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 심리가 좀 더 보유를 하자, 홀딩을 하자. 예, 그리고 매도 매물보다는 좀 이렇게 매수 쪽이 많고, 매수보다는 뭐냐면, 그러니까 좀 보유를 해서 가지고 가자. 예, 그래서 좀 매도 매물이 좀 적고, 다 수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은 이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수익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평선을 이용할 때 보면은, 자, 주가가 5일 이평선 위쪽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최근 5일간 매수하신 분들이 전부 다 플러스 수익 중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주가와 이평선의 괴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너무 크다 하면은 그거는 너무 오버 액션 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 괴리가 크다. 그럼 반등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느냐, 수익을 보고 있느냐, 이게 그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심리에.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런 조정을 거쳐서, 이게 이제 상승형 조정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요거 이어지는가 한번 이제 기대도 한번 해볼 만합니다. 네. 이 패턴상 보면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근데 주가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 이 반향이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상승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좀 일조를 많이 했죠. 시가총액 1위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자, 아마존도 어제 좀 많이 올라갔고, 구글도 많이 좀 올라갔고, 자, 테슬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로보택시 출시 이후에 이제 뭐 갑론을박도 많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겠죠. 로보택시가 출시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로보택시가 출시됐다 하고 개인들이 와서 막 탔어요. 예. 예를 들면 이것이 이 뉴스를 보고 각종 헤지 펀드들 또 세력들이, 야, 로보택시 좋아 보이는데 우리 돈 가지고 막 가서 사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개인들은 어떤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동조화돼서, 예, 감정적으로 와, 좋아 보인다, 뭐 돌파되고 막 올라가니까 따라가서 막 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냐면, 자, 세력이 많이 샀다. 그러면 그 뒤에 주가는 약하게 내리고, 예, 그 다음에 자기들이 샀으니까 또 올리겠죠. 예, 세력이 많이 산 경우, 야, 개인이 많이 샀다. 예, 그러면, 예, 세력이 그 다음에 개인이 산 다음에 이걸 밀어 올려줄까요? 그렇지 않죠. 자, 개인들이 많이 샀고, 그 다음에 그 개인들이 올려놓은 주가를 세력이, 예, 더 올릴 가능성은 적고, 예. 자, 그래서 주가를 아래로 누르는 거죠. 예. 왜냐면 나중에 이제 가야 되는데,
개인들을 태우고 가긴 싫으니까. 그래서 주가를 보면서 좀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 억지로 막 이렇게 눌러버린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의 형태에서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습니다. 좀 인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누른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유예를 뭐 90일간 한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냥 가지는 않아요. 여기를 완전히 아래로 눌러 제껴서 그냥 즙을 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갑니다. 개인들을 다 태우고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비정하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사모펀드에서 일하는 그 아는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도 작전 아닌 작전을 한다. 그런데 자신들은 어떤 사업이,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느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작전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한번 손실 볼 때는 막 몇십억씩 손해도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좀 비정해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뭐 맨날 돈 잘 작전을 하니까 맨날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자신들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자기들도 나중에 이제 기타 부대 비용도 많이 나가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제 작전에 실패했을 경우에 뭐 몇십억씩 돈을 날리니까 그 리스크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뭐 뉴스를 보시면은 캐나다하고 이제 무역 협상 중단 이런 뉴스가 있어서 잠시 증시가 한번 출렁거렸어요. 하지만 이게 뭐냐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급이 좋다는 거죠. 증시가 이렇게 보면 가다가 한번 폭 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복을 시켜놨거든요. 이것은 이제 수급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면은 이 밑에가 이제 텅 비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쩌지 했는데 마침 그 뉴스가 나와서 한번 이게 조정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정은 굉장히 그 좋은 그 보약 같은 조정이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좀 좋은데 주가가 어떤 일정한 규칙성을 띠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눈치를 채니까 주식의 어떤 숙명이죠. 불규칙해야 된다. 왜냐? 규칙성을 띄면 사람들이 다 눈치채니까 떨어졌을 때 사버리죠. 다시 올라온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뚝 떨어졌을 때 아무 겁 없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이 떨어진 주가를 사서 사들인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라 칼을 가서 잡지 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가는 당연히 규칙성을 띄어서는 안 된다. 어떤 차트를 봤을 때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헷갈리게 어떻게 될지 모르게 애매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떨어졌다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더 갈 것 같잖아요. 가서 이렇게 사요. 그러면 주가가 막 더 가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떨어뜨리는 듯 하다가 반등할 줄 알았지 하고 더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떨어질 줄 알았지 하고 그냥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약을 올린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의 그 어떤
특성, 이런 것을 이제 인지하시고, 예, 주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는다. 그러면은 그 기대감을 나중에 실망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게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떨어졌어 하면서 막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제 손절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이제 주가의 기본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 뭐 떨어질 수 있지 이렇게. 뭐 계속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짜보자. 그러면 오히려 또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